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1일 오늘 있었던 주식시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면 오늘은 양봉을 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4일 연속 하락과 4일 연속 지지를 보이던 모습이 오늘은 특별히 올라가는 모습, 양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98% 상승한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로 2.78% 상승한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주식장이 선방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주식시장은 이것저것 움직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기분을 주식시장 말고 잘 잡아서 투자를 마인드를 가지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있었던 주요 테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테마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다시 조 단위로 복귀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가 아마 6천억으로 1조가 되지 않는 아주 저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귀되어서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시장에 다시 돌아서는 다시 호황으로 돌아설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AMD가 AI 강자인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노드 AI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AI 관련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국에 7조 8,500억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투자는 2027년까지 하게 되고 국내 총생산에 약 15조 정도의 기여를 하는 것이고 국내 데이터 센터 공급망, 그것과 관련된 건설,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 엔지니어링, 통신 등 연평균 12,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WS와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LG화학에서 도요타에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것이 7년간 2.9조의 잭팟을 터뜨린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7년여간 도요타 북미 생산기술 담당 법인인 TEMA 북미 생산기술 담당 법인에다가 양극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종목의 이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 시큐어입니다. 구글 개인 계정에 패스키 생체 인증 기본 옵션 설정에 상승했습니다. 보안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라온 시큐어를 보면 지금 현재 거의 그냥 바닥인 상태입니다. 지금도 바닥이고 올라가면 2,800원 정도에서
밴드를 형성하고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지의 자리이니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도 좋아 보입니다. 중학 에너비스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의 기대감으로 쭉 올렸다가 현재는 어제와 같은 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주식입니다. 특수건설입니다. 특수건설은 10조 원 규모의 인천 고속도로 건설, 인천대로의 지하화 추진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계속 지하화 추진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 특수건설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상승했던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이슈도 그래서 상승을 했고 아무래도 지금이 저점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장기 이평선은 기울기가 하락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BJ 메탈입니다. 현대차 100% 알루미늄 변환 기술 공개, 알루미늄 탈산재 독과점에 대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승했습니다. BJ 메탈 저점 라인이 거의 다 다가왔고 이곳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3,000원 라인에서 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랐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하락이 멈추게 되면 올라갈 신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합니다. 오픈 베이스입니다.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8조 규모 투자에 국내 유일 탐지 파트너 업체 부각에 상승했습니다. 오픈 베이스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고 다시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픈 베이스는 잘 움직이는 종목이니 잘 관심을 가지고 볼만합니다. 한싹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8조 투자 소식에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한싹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살짝 돌아서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합니다. 아마도 전 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흥구석유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아무리 봐도 유가에 관해선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 쉽게 움직이고 중앙에너비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던 것에 반해서 흥구석유는 하락이 없이 바로 상승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흥구석유와 그리고 한국석유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걸로 친다면 중앙에너비스겠지만 유가가 밀리게 되면 그만큼 중앙에너비스는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흥구석유는 대장주로 있고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2주 정도는 가지 않을까. 빨리 끝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 기술입니다.
국내 최초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개발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푸른 기술, 저점, 고점, 이 안에서 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한가 구간입니다. 상한가니 기둥매매, 고가놀이로 이곳에서 잘 잡아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입니다. 남성도 AWS로 AWS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해서 상승했습니다. 똑같이 지지를 잡고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북미 도요타와 2.8조 원 양극재 공급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바닥은 온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던 주가가 하락을 이렇게 해줬고 바닥으로 거의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이곳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이 61선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곳을 보고 61선 위로 올라탔을 때 그때 가서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솔트웨어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솔트웨어는 하락하던 주가가 이곳에서 1250원 정도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은 고가놀이 상태입니다. 한번 크게 상승하고 또 한번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눌리고 고가놀이입니다. 따라서 이 고가놀이 이 지역에서 잘 투자하면 단기적 수익을 거두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물론 1250원 라인 밑으로 더 빠진다면 하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만 조심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1500 라인에서 까지 빠진다면 손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식입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 대폭 강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키움은 오늘 10만원대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좋아 보였는데 결국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살짝 높은 구간이지만 15%의 많은 거래량과 함께 올라갔으니 이 위에서 고가놀이 상태로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삼성전자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돌아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 빠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 속에서 밴드를 형성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주식입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식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